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김인현입니다. 오늘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종길 협회장님 그리고 많은 다른 학회 회장님께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그 해운물류산업과 이제 경쟁법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영무 상금 부회장님께서 네 가지 이슈 중에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그 이슈에 대해서 아주 소상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 동남아 선사에게 가한 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상임위에서 바로 잡아야 된다 하는 점에서는 100% 이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발제 제목을 이제 해운물류산업과 경쟁법을 잡은 것은 우리 해운물류 쪽에 계신 분들 아무래도 이제 이 경쟁법이라는 게 이제 법 쪽이기 때문에 제가 그 경쟁법과 우리 해운물류산업과의 관계를 조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조금 이제 객관적인 그런 문제 이슈를 이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이제 경쟁법입니다. 경쟁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공정거래법이죠. 그래서 이 공정거래법과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하려는 것은 이제 네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공동행위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공동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 지배자적 지위의 남용 그리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불공정한 또 행위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 결합 이렇게 네 가지를 규제하는데 현재 이제 우리와 관련된 것은 이런 부당한 이제 공동행위이죠. 근데 이제 전기선 운항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이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다들 이제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 자체가 많은 오해를 불러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막 이 경쟁법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해상법하고 경쟁법은 이 반대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운법상의 경쟁법 이 제외 규정을 보면은 해운법 29조에 그 전기선 운항에서는 운임 그리고 노선 선복에 대하여 다른 전기선사와 공동으로 뭐 협의를 해서 이제 운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해운법에서 말하는 것은 아까 위에서 본 네 가지 중에서 공동행위 그 중에서도 전기선의 뭐 선복이라든지 노선이라든지 운임에 대한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범위 중에서 경쟁법 관점에서 어떤 작은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해운법상 이제 그 예외 규정을 둬서 이제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기선의 경우에는 운임에 대한 공동행위 그런 자체가 이제 허용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29조에서. 그런데 이제 운임에 대한 공동행위가 가능하다는 이 의미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근데 이것은 결국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 말하는 그 공동행위는 허용이 안 되는 것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특히 이제 운임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에서는 특히 이제 경성 카르텔이라 해서 운임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실이 있으면은 위법이라는 게 추정되는 그 당연 위법의 이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이런 단합 행위가 있었다고 하기만 하면은 위법이 쉽게 추정이 돼 가지고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해운법 29조에서는 이제 그 적용의 제외가 돼 있기 때문에 과징금이 부과를 받지 않고 해운법에 따른 이제 과태료만 이렇게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특별법에서 우리가 이제 허용된 것이기 때문에 위법이란 것의 입증은 오히려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에도 보면 굉장히 많은 그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위법을 입증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해운법 29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입증 책임이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해운법 제 29조에서 말하는
운임에 대한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했을 때 그 운임에는 단순한 우리가 화물에 대한 운임뿐만 아니라 뭐 유류 활정료라든지 항만 채정비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되는 개념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해운법 적용에서 제외되어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사항, 그걸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지배자적 지위를 이용한 남용 행위, 그다음에 기업 결합, 그리고 일부 부당한 거래 행위는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공정거래법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과징금이 부과 대상이 되고 또 위반이 있으면은 당연 위법이 되기 때문에 쉽게 이제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 부정기 선사 그리고 또 여객 선사 이 공동행위는 바로 공정거래법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울릉도 거기 다니는 여객 선사 뭐 4개 선사가 운임을 이제 일정하게 받기 위해서 공동행위를 했는데 한 3년 전에 아주 과징금을 많이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바로 이제 받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해운과 관련되지만 뭐 조선소라든지 도순사라든지 하역회사라든지 뭐 P&I 보험이라든지 이 요금을 뭐 공동행위를 했다든지 하면은 이건 직접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해운법에 추가 수정돼야 될 사항 첫 번째 거는 넘어가고 그다음에 제 두 번째 그 터미널 운영자를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이제 FMC가 있는 그 쇼핑 액트에 가면은 이런 터미널 운영자에 대해서 우리 전기선사와 같이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뒀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그 부산에 있는 그 항만의 이제 터미널 운영자들이 이제 공동 운임을 뭐 책정해 가지고 이 대형 전기선사들에 이제 대항해야 될 필요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력을 가지려고 할 때 지금 현재 우리 법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을 받게 돼 있다 이거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쇼핑 액트에 있기 때문에 이제 예외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이제 뭐 절차만 따르면 허용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우리도 앞으로 이 부분을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 해운법 29조는 뭐 터미널 운영자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제 개정이 있어야 될 거고 이건 조금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정도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또 국회에서 이 해운법 29조가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아마 우리 해운 쪽에 유리한 쪽으로 개정을 하기 위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검토를 했는데 보니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일본형이 있고 미국 FMC형이 있습니다. 일본 형은 이제 1999년에 그 국토교통성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사이좋게 이렇게 구획을 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공동행위 중에서도 뭐 정당한 경우하고 정당하지 않은 경우를 이제 분리해 가지고 뭐 3가지 경우인데 그 불공정한 거래 방법을 이용할 때 그리고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 그리고 또 그 공정거래위원장이 그 국토교통청에게 이거 빨리 좀 처벌 시정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교통청에서 한 달이 지날 동안 그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럴 때는 바로 이제 공정거래법이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형이 있는데 미국형은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FMC라는 아주 독립된 그 이제 규제 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FMC는 그 위원들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로부터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독립된 기구로서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 과징금도 부과하고 검찰에 대한 고발도 이제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형으로 하려면은 이거 법률도 좀 독립이 돼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독자적인 그런 형태의 그 조직이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미국형으로 하려면요.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일본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해운업계의 희망하고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가 않기 때문에 채택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미국형은 이 독립된 제3기구를 둔다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공정위가 이제 문제 삼고 있는 거는 운임 등에 대해 인상 등에서 화주와 협의가 없었다. 그걸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선법에 나와 있는 이제 도선 중앙 협의회 도선 운임 협의체를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운송인 측에 3명, 화주 측 3명, 그리고 전문가 3명 이렇게 해서 9인 협의체를 만들고, 만약에 이제 운송인이 화주와 협의가 잘 안 될 때는 이걸 이제 협의체에 가지고 오면은 협의체에서 그 내용 자체가 정당하다, 합리성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다수결로 그 통과를 시키면은 공정거래법 제58조에서 정당한 경우에만 해운법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 그 정당한 요건을 충족을 시킬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우리가 뭐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도 시행령 또는 시행 규칙 이거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운임도 보면 이제 기본 운임이 있고 1년에 뭐 한 번 혹은 2번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세부 실행을 하는 운임이 있는데, 기본 운임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도록 정해두면은 지금 우리 해운계 입장에서는 기본 운임 말고 밑에 세부 실행 운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협의할 필요도 없다, 또 신고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에 우리 기본 운임에 대해서 그 협의체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정당한 행위가 되어서 더 이상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상법은 상인 혹은 해운물류기업을 아주 유익한 이 존재로 인식하고 보호하고 도와주는 제도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법은 기업을 독과점을 취하여 소비자로부터 초과 이윤을 가져가려는 집단으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견 상호 충돌되는 이념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해가 사실 어려운 것이 경쟁법 내용입니다. 그러나 경쟁법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그 법으로서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해서 우리 경쟁법과 조화를 이루면서 해운물류 산업이 더 발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쟁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런 높은 이해도가 그 업계와 학계 전반에 크게 확산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좋은 기회를 주신 정태원 전 해운물류학회장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